애리조나 소노란 사막, 피닉스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이곳에 엘티그레 동굴이 자리 잡고 있다. 근데 사실 여기는 동굴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다. 분명 과거에는 천연 비료를 목적으로 박쥐의 분비물을 캐던 동굴이었으나 1939년 금이 발견됐다. 너무 당연하게도 황금은 박쥐똥보다 짭조로 맵고 30m가 넘는 수직갱도가 뚫리면서 본격적인 광산이 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광산의 소유주는 문을 닫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상당히 독특하다. 바로 엘티그레를 소유한 진짜 주인은 따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광산의 소유주도 광부들도 아닌 이곳의 진짜 주인은 방울뱀이다. 특히 이곳에 서식하는 방울뱀들은 대부분 맹독을 지니고 있었다. 광부들이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매일같이 일어나자 광산은 문을 닫아버렸고 2025년 현재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통제되어 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가? 그럴 리가. 2018년 10월 15일 62세의 채굴꾼 존 와델은 황금을 찾아 이곳에 왔다. 그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채굴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존은 엘티그레 인근 12만 평 규모의 채굴권을 지닌 동시에 20년간 채굴 작업을 해온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62이라는 고령의 나이에 양쪽 무릎 전부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터라 항상 몸을 걱정했다. 때문에 작업을 나갈 때마다 보험 차원에서 그의 친구 테리 슈레이더에게 자신의 계획을 일러두곤 했다. 존은 모든 채굴 준비를 마치고 친구 슈레이더에게 전화를 건다. 엘티그레, 내 황금을 캐러 왔다.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구조대를 보내달라. 는 말을 남기고 천천히 장비의 줄을 풀어 아래로 내려간다. 엘티그레의 길고 어두운 수직갱도도 존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조금이나마 알았더라면 결코 이 깊은 구멍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존은 높이 30m 수직갱도를 내려가는 중이다. 얼마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주변이 캄캄해졌다. 평소와 같이 헤드램프를 켜고 매듭에 줄을 풀어 조금씩 천천히 하강한다. 해야 되는데 방금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의 끝을 따라가 보니 체중을 싣고 있는 카라비너에 금이가 있었다. 이제는 천천히 하강하는 게 아니라 서둘러야 된다.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장비에 몸을 맡기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 아직 채굴 시작도 안 했다. 도대체 왜 벌써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나도 모른다. 일단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살고 보기로 한다. 카라비너가 망가졌으나 로프는 멀쩡하기 때문에 두 손으로 있는 힘껏 로프를 움켜쥔다. 장갑을 낀 왼손이 타들어가는 듯 뜨거웠지만 장갑을 끼지 않은 오른손은 일단 나중에 생각한다. 손이야 어떻게 되든 당장 로프를 놓는다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존은 지금 15m 아파트 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중이다. 하지만 경력 20년의 베테랑이었던 그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방법을 고안해낸다. 이 수직갱도는 살짝 사선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경사면을 타고 내려가면서 충격을 줄이는 작전이었다. 존은 몸을 조금씩 흔들어 경사진 벽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한다. 진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다. 우선 좋은 거부터 안 죽었다. 아마 로프를 잡아 속도를 줄인 게 큰 역할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생각할 건 아니지만 이곳은 육안으로만 봐도 금이 꽤 있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안 좋은 소식. 다리가 부러졌다. 그것도 아주 신명나게 박살이 났다. 정확히 말하면 왼쪽 무릎과 발목은 180도 틀어져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그렇다고 오른발이 멀쩡한 것도 아니다. 5층에서 떨어졌는데 어디라도 부러지긴 했을 것이다. 존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바로 핸드폰을 확인한다. 그럼 그렇지. 신호가 안 잡힌다. 존은 침착하게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해본 결과 우선 부러진 다리부터 맞추기로 한다. 의무병 출신인 그는 곧 부종이 빠르게 진행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무엇보다도 응급처치가 시급했다. 부목으로 될 만한 걸 찾아야 되는데 저거다. 존은 광산 잔해 중 나무 막대기를 찾아 부치에 끼우고 뼈를 맞춘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뼈를 맞추는 고통에 조상님을 뵙고 왔다. 진짜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 뼈는 부러질 때보다 맞출 때가 더 아픈 것 같다. 뭐 어떻게 급한 불은 껐고 상황을 정리해본다. 조는 수직갱도에서 추락해 다리가 부러졌으며 핸드폰은 먹통이다. 그러나 친구 슈레이더에게 미리 연락해두었으므로 구조대가 찾으러 올 것이다. 즉 48시간만 버티면 집에 갈 수 있다는 뜻이고 조는 그 희망에 안도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도 한순간이었는데 바로 엘 티그레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진짜 이유를 마주했기 때문이다. 존 앞에는 60cm 길이의 야생 뱀이 나타났다. 보통 같으면 바로 꽁지 빠지게 도망갔을 텐데 다리가 부러져서 도망은 갈 수 없다. 결국 존에게는 이 극악무도한 포식자와 싸우는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다리에 묶어두었던 부목을 풀어 공격에 대비한다. 맞춰놨던 무릎과 발목이 어긋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저 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단 것이다. 만약 저게 독사다? 근데 물린다? 48시간은커녕 4시간도 못 버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이 있는 뱀과 없는 뱀을 머리 모양으로 구별하지만 분명 머리가 뾰족하지 않은 독사들도 있다.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빨 모양을 보는 건데 독을 주입하는 송곳니가 있다면 저 뱀은 100% 확률로 독사다. 존은 놈이 공격해오는 그때를 노려 송곳니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한다. 자 여러분, 이제 저놈이 달려들 거거든요. 물리기 직전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 화면을 멈추시고 독사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멈추면 아마 입을 안 벌렸을 거고 너무 늦게 멈추면 물리는 거 아시죠? 송곳니가 있어야 독사입니다. 굿 럭.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존은 분명 날카로운 두 송곳니를 보았다. 저놈은 독사가 맞다. 옆으로 살짝 피해서 망정이지 물렸으면 진짜 조상님을 뵐 뻔했다. 존은 놈이 공격해올 때에 맞춰 때려잡기로 한다. 악감정은 없다. 원래 야생은 생존이다. 온다. 효과는 굉장했다. 자세히 보니 남부에 주로 서식하는 다이아몬드 방울뱀이었는데 한 번에 700mg의 독을 주입하는 무서운 놈들이다. 존이 부목을 빼서 독사를 때려잡은 것은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고립된 지 40시간째 돼가는 이 시점부터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난다. 헤드랜턴에 배터리가 바닥났다. 나름 밝기 조절을 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보내줘야 될 것 같다. 근데 사실 다음 문제에 비하면 랜턴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존은 여기 온 이후로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했다. 때문에 극심한 탈수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고 결국 로프에 쓸려 빵빵하게 곪은 물집을 빨아먹기 시작한다. 정말 끝까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살고 싶은데 무슨 짓을 못할까? 작게나마 수분을 보충한 존은 다시 수직갱도가 있던 입구 쪽으로 돌아간다. 방울뱀한테 쫓길 때는 몰랐지만 부러진 다리로 참 멀리도 왔다. 존은 마지막 남은 힘까지 긁어내 한 발 한 발 이동한다. 그리고 구멍 아래 드리운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을 보고는 눈을 의심했다. 뱀이다. 그것도 아주 큰 놈이다. 존은 싸우지 않고 그냥 얌전하게 있다가 구조되고 싶었다. 하지만 아까 본 놈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엘 티그레를 몇 년 동안 지배했을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이 뱀은 상당히 분노해 있었다. 엘 티그레의 주인 왕방울뱀이 승부를 걸어왔다.
존은 거의 130cm에 육박하는 거대한 몸집에 전의를 상실했지만 이번만 잘 버티면 집에 갈 수 있다. 포션 한번 먹어주시고 거리를 재며 놈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아까처럼 거리가 좁혀지는 순간 그때를 노린다. 존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조금씩 뒷걸음질 쳤는데 허망하게도 그의 마지막을 결정한 것은 뱀이 아닌 작은 돌뿌리였다. 그리고 이 작은 조각의 비유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절망으로 다가왔다. 몸이 땅에 닿기까지 아주 짧은 순간 존의 머릿속에는 지난 48시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곳에 발을 들일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숙명을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한다. 사실 그 뒤로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어렴풋이 들리는 슈레이더의 목소리와 흔들리는 헬기 불빛, 이것이 그가 엘티그레에서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다. 슈레이더는 약속대로 이틀이 지나자마자 구조대를 불렀다. 존은 구조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골반을 기준으로 아래쪽의 뼈들은 거의 다 부러진 상태였다. 이 산산조각난 다리로 방울뱀과 싸웠다는 그의 영웅담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다. 존은 병원에서 여러 차례의 수술과 회복 기간을 거쳤고 슬슬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중 기자들이 찾아왔다. 그가 엘티그레에서 이뤄낸 기적을 세상에도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한 기자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다시 엘티그레에 방문할 의향이 있냐 묻자 존은 이렇게 대답했다. 난 분명 그 안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겼지만 그와 동시에 수많은 황금을 보았다. 방문할 의향이 있냐고? 난 반드시 더 좋은 장비와 팀원들을 모아 더 많은 황금을 손에 넣으러 엘티그레로 돌아갈 것이다.